미군 철수와 대피 작전이 이뤄지고 있는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 바깥에서 오늘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초 코로나19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8개월로 발표했는데 6개월로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 유행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위중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새학기 대면 수업이 재개된 지난 13일부터 19일 사이 어린이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재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군 철수와 대피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공항 바깥에서 오늘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군도 최소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카불 공항 밖에서 폭발이 있었다며 사상자는 현재 불분명하고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은 카불 공항 외곽에서 2건이 발생했으며 두 번째 폭발은 미국인들이 대피를 위해 집결하는 공항 근처 호텔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자살 폭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공항 밖에 있던 텔레반의 경계요원 다수가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미 해병대원 11명과 의료팀 소속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합참 의장 등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 모여 폭발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카불 주재 미 대사관은 미국 시민들에게 즉각 현장을 벗어나라는 보안 경보를 발령하고 카불 공항의 에비 게이트, 이스트 게이트, 노스 게이트에 있는 미 시민들은 지금 즉시 떠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초 코로나19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8개월로 발표했는데 6개월로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중순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 모두 부스터샷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건당국이 당초 발표한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9월 중순에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얀센 백신 등 3종의 백신 전체에 대해 부스터샷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위해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를 합쳐 총 10억 회분의 백신을 구매했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12세 이상 및 면역체계가 손상된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해둔 상태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자와 의료진에게 우선 접종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미 16세 이상의 부스터샷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화이자 측은 3차 접종 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어제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1차 접종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2차 접종부터 부스터샷으로 간주됩니다. 얀센은 백신 1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피실험자들에게 2차 접종을 실시한 결과 한 달 후 1차 접종자의 항체 수준보다 2차 접종자의 항체 수준이 9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델타 변이 유행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위중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규모의 입원 환자가 나온 건 1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위중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규모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나온 것은 1월 말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백신 접종이 실시된 지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전 인구의 5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현재 1월 말과 같은 10만 명의 위중증 입원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감염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심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남부의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가 17,000명 그리고 14,000명으로 입원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입원할 정도의 중증 감염을 90% 이상 예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일반화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 수가 비슷한 1월 말과 현재 8월 말은 하루 신규 감염 규모도 15만 명 선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사망자 수는 1월 말에 하루 3,100명에 이른 데 비해 현재는 1,10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학기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9일 사이 어린이 신규 확진자는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월 말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소아과학회와 아동병원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3일부터 19일 어린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말에는 이 수치가 약 3만 8천 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채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4배 이상으로 불어난 겁니다. 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최악의 확산을 보인 겨울철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대면 수업이 시작된 가운데 전염성 강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의 확산과 추운 겨울철의 도래가 겹치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11세 이하 어린이는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될 다음 연령대는 5세에서 11세로 화이자, 모더나 등이 이 그룹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올해 말까지 당국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백신을 맞지 못하고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의 폴 아핏 위원은 백신 승인 시점이 문제라면서 델타의 유행과 차고 건조한 겨울철 날씨는 교실에 나란히 앉아있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쉽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완전히 취약한 집단을 한 장소에 두는 것은 좋은 처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회에는 이번 회기 내로 접종 의무화 금지 법안의 입법화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재차 내리고 주의회에 이번 회기 내로 접종 의무화 금지 법안을 입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식품의약국이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에버트 주지사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의 접종 의무화를 금지했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계기로 텍사스주에서는 백신의 정식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의무화 조치가 금지됩니다. 또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백신 접종과 면제 조항은 역사적으로 입법부가 결정해왔다면서 주의회에 입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령은 텍사스주에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가운데 시행됐습니다. AP통신은 주 전체 집중치료실 병상의 79%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이 중 30%가량은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감염 급증에 에버트 주지사의 명령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주 내 9개 카운티와 수십 개 교육고는 에버트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에 맞서고 있고 일부는 법원의 행정명령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주내 코로나19 사망자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가 취임 첫날 뉴욕주의 누적 사망자를 대폭 상향해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가 밝힌 수치보다 12,000명이 많았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의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24일 저녁 뉴욕 주지사실은 뉴욕주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가 5만 5,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가 전날 발표한 4만 3,400명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루 사이 12,000명이 갑자기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연방보건당국과 학계에서는 쿠오모 전 주지사가 공표했던 수치와 실제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수개월 동안 더 많은 사망자 수를 집계해왔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성공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사망자 수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대중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알 자격이 있다면서 좋건 나쁘건 간에 진실을 아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가 발표한 수치는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집이나 호스피스, 교도소, 장애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제외됐습니다.
또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했지만 진단검사를 받지 못해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들도 수치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이 남아 도는데도 일부 백신 접종 반대론자들은 접종 대신 소와 말 등 동물용 구충제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용 구충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FDA는 당장 복용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CNN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반대론자를 중심으로 동물용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치료제인 것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남아도는데도 음모론에 가까운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 대신 이버맥틴을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잠재적인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다가 곧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한 이버맥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버맥틴은 소나 말 등 동물의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약물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 이버맥틴이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표본이 제한적이고 설계가 부실하며 무엇보다 이버맥틴을 지지하는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져 학계에선 연구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버맥틴의 효과를 보여줄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치료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의약국 역시 정식으로 이버맥틴 복용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자력으로 진공 튜브 속을 달리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012년에 처음 언급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망상이라고 조롱했는데요. 최대 시속 670마일의 하이퍼루프 상용화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하이퍼루프는 비행기보다 빠른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력을 이용해 진공 튜브 속을 달리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CNN에 따르면 어제 버진 하이퍼루프는 승객들이 진공관에 가까운 공간에서 파드를 타고 최대 시속 670마일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교통 시스템 계획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지난 23일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진공에 가까운 환경을 유지하는 튜브 안에 일련의 승객용 파드들이 열차처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파드가 다른 목적지로 향할 수 있습니다. 버진 하이퍼루프는 지난해 11월 8일 첫 유인 하이퍼루프 실험에 참가해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만 하이퍼루프 기술을 실용화하기까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버밍엄 철도연구 및 교통센터의 혁신을 소개한 산업연구원인 마르셀로 블루멘펠드는 2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하이퍼루프를 실현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가동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앞서 기겔은 지난 5월, 2027년에는 상업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68년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암살 혐의로 복역 중인 시르한 비샤라 시르한이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조건적 수감을 지향하는 최근의 기조와 이미 시르한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가석방 결정이 예상된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루이스 파티노 교정국 대변인은 오는 27일 캘리포니아에서 2명의 가석방위원이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소프트웨어에서 결함이 발생해 이용자 개인정보 3,800만 건이 유출됐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출시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앱스에서 나타난 결함으로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무더기로 유출됐고 코로나19 접촉 경로와 백신 접종 등 건강과 관련한 정보까지도 흘러나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성명을 내고 이용자 중 소규모에서만 시스템 내 데이터 무단 접근이 허용되는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이후 문제의 소프트웨어 보안 설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정밀 유도 무기 및 관련 장비의 대외 분사 판매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무기는 합동 직격탄 유도 장치 등 총 2억 5,800만 달러어치입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는 동맹작전 계획을 지원해 한반도의 가용 무기 비축량을 늘림으로써 한국의 현재와 미래 위협 대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 역시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국교육원과 손잡고 한국어 강의를 개설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어제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한인회와 한국어 강의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뉴욕 한인회는 9월 18일부터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재외동포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 강좌, 생활 한국어 및 실용 한국어 등 초중 고급 과정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역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3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